열린 공감 TV에서 좀 나오긴 했으나 선라이즈. 예, 잘 계산이 안 되고 있는 선라이즈라는 회사와 최은순, 최순실 이 역학관계에 대한 얘기를 송 작가가 열린 공감에서 터트린 특종인데 송 작가가 다시 또 정리를 해줘야 돼. 왜냐면 이게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그래가지고 좀 정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요 시기 때 또 제가 그쪽에서 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요거에 대한 모르셔도 참 될 텐데. 네. 몰라도 되는데 또 굳이 겪었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비자금의 규모와 자금 조성 방법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재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이제 선라이즈 얘기가 나올 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2005년도에 한번 이제 이 가산을 탕진을 하고 2007년도부터 그때 이제 한참 열심히 이 가족 사업을 하던 게 따이공이라 그래갖고 평택항에서 그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페리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중국에 가서 쌀이나 아니 쌀은 아니죠. 깨나 참깨, 마른 고추, 마늘 이런 것들을 50kg까지 이렇게 무관세로 지고 나올 수 있거든요. 진짜 보따리상. 네, 진짜 보따리상이죠. 요걸 이제 따이공이라고 부르는데 그 따이공 사업을 했었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네. 그래서 부모님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그 같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 보따리 옮겨주는 사람들. 왜냐면 사람 숫자당 50kg씩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하고 나는 이제 국내에서 그거를 판매하는 이제 역할을 해갖고 이 따이공 사업 한 4년을 했거든요. 돈은 버셨나요? 앞으로 벌고 뒤로 밑갔죠. 네. 네. 난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분이 앞으로는 버는 것 같은데 구멍이, 그래서 어제 우리 직원들이 긴급 회의를 했어, 우리끼리. 네, 소집됐어요. 네, 소집돼서 네. 송 작가님 없이 저랑 이렇게 하면서 실내 본부장님이랑 우리 차 대리님이랑 하면서 송 작가님이 구멍을 파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그 구멍이 작은 구멍이기를 최대한 작게 팔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요. 그래서 그때 네. 4년 동안 사업을 하는 동안 저의 가장 큰 경쟁 사업체가 선라이즈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라이즈라는 회사를 너무 잘 아는데 난 여기에 이 최순실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진짜 포레스트 검프야. 네.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 이게 윤석열에 의해서 최은순한테 넘어갔다는 데서는 난 기절을 해버린 거야. 난 진짜 포레스트 검프였던 거지. 일단 역사적 순간마다 다 있었어. 그렇죠. 일단 선라이즈라는 회사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선라이즈라는 회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가 황해 산업 개발 그래갖고 서해안 개발을 집중적으로 한다 그래갖고 군산하고 인천 그다음에 평택항을 열어가지고 페리를 갑자기 취항을 확 늘렸어요. 그래서 그 페리항을 통해 가지고 한 18개 이상의 중국하고 직거래 노선이 열렸습니다. 이게 상해부터 시작해갖고 중국 동부 연안에 있는 모든 항만들하고 일종의 이제 연안 유람선을 띄운 거예요, 페리선을.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많은 중고 배들을 수입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월호죠. 네. 네. 그래서 이 배들을 수입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관광 여행선을 띄운다고 띄웠는데 누가 그 당시에 제대로 정비도 안 된 시골 그쪽 동네도 변두리 항구예요. 따져놓고 보면 개발이 안 돼 있는 거거든. 그 항구를 다니겠습니까? 거기 다니던 사람들은 다 무역 복다리 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짐을 져갖고 들어오는 농산물들은 무관세였기 때문에 그 당시 중국 농산물과 한국 농산물의 가격 차가 엄청나게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관세가 보통 200%에서 800%까지 붙었어요.
품목에 따라서. 엄청 그러니까 물건값이 10원인데 관세가 800%인데 이거를 무관세로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50kg만 들어. 예를 들어 깨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50kg인데 품목당 또 5kg가 한계예요. 그러니까 다 깨만 갖고 올 수 없어. 그러네. 그래서 뭐 깨도 갖고 오고 마른 고추도 갖고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를 섞어 갖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잣이나 뭐 온갖 종류를 다 갖고 옵니다. 계절 상품으로. 그러면 그거를 통과해 갖고 이게 국내 소비자 시장으로 들어갔을 때의 마진은 3배, 4배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진율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이게 왕복해서 배가 2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2,500명에서 4,000명 정도 되는 승선이 꽉꽉 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보따리 상들이었다. 그렇죠. 왜냐면 관광으로 해갖고 가는 사람도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만 주로 보따리 상들이 그 역할을 다 했다는 거죠. 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짊어 들어와서 하게 되면 운임을 빼고 나서 물건을 갖다가 이제 중간 그 도매상한테 넘겨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운임만 받고, 게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운임을 대신 지불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 보통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물건을 양쪽에서 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 물건을 사놓고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갖고 들어가게끔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해서 옮겨주면서 이 사람은 자기 일당만 받는 거예요. 그 일당, 그렇게 일당을 주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죠. 한 20만 원 줘도 이제 그 물건만 무사히 통과를 해서 나오게 되면 최소한 뭐 4, 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꿀보직이었죠. 문제는 뭐냐? 이게 100% 통과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세관에서 당신 5kg만 갖고 오라 그랬는데 10kg 갖고 들어왔는데 이거 안 돼 라고 잡아버리면 이 물건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이탄다 그러는데 그 세관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걸 통과가 될 수 있게끔 빠져나오면 무조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관원하고 이 사람들하고 어떠한 형태라든지 유착관계가 안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세관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세관원들이 돈을 벌었다. 그걸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중간 도매업자나 수거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뒷돈을 받아 챙기는 거죠. 아이고야. 자,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는데 뺏겨도 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뺏은 물건을 뭐 뒷돈으로 빼내는 것도 있는데 그건 너무 불법이라서 안 했지만 뺏겨도 상관없이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유행을 했고요. 여기에서 유발한 고용 효과나 경제 효과도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근데 이 선라이즈라는 회사는 우리가 이제 보따리로 그렇게 들고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컨테이너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유일한 회사였어요. 컨테이너로 실어 나른다라는 거는 정당하게 관세를 다 내고 들어온다는 건가요? 관세를 안 내고. 그건 불법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 허가를 갖고 있는 회사가 선라이즈였던 거예요. 왜 특혜를 줘요? 그거는 이명박한테 물어봐야지. 2010년도에 이명박이 이 회사를 차려줬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 거기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800%, 600% 되는 농산물들을 들여다가 그 황해 그 경제무역지구 안에서 가공공장을 한다고 해서 가공공장을. 그러니까 원래 거기는 유통이라든지 무역만 할 수 있는 관광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공장을 넣어준 거예요. 와. 그래서 이 공장에서 콩 같은 거를 수입해갖고 콩나물을 키운다 그러고 콩을 수입을 하면 관세를 600%를 깎아준 겁니다. 10% 정도로. 그러면 얘네들은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만 6배 이상의 일반적인 무역을 하는 이 농산물 무역상보다 특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회사는 뭔데 농산물 가공 공장을 저기다 짓고 컨테이너 우리는 보따리 50kg씩 한 명이 들고 오는데 컨테이너로 저걸 저렇게 무상으로 무관세로 빼냐? 우리도 저거 차려줘. 우리도 할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이 바뀌어버려요.
앞으로는 추가로 그런 이런 거 허가 안 추가로 내죠. 해주는 거 없어. 그럼 쟤도 취소해. 쟤는 진즉에 난 거잖아. 이야. 이러한 특혜를 누렸다는 거죠. 법까지 그렇게 바꿔먹으면서 헤쳐먹어요. 그렇죠. 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네. 공장이 안 돌아가. 가공 공장이면 뭘 만들어 갖고 뭔가가 지금 나오는 게 좀 보여야 되잖아. 근데 뭔가가 원재료들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가 가공돼서 나왔다고 하는 아무런 저기가 없어. 그 증표가 없어. 그렇잖아. 뭔가 공장이 만들어 갖고 유지가 됐으면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러면 소문이 날 거 아니야. 뭐 콩가루가 나왔다든지 콩나물이 나왔다든지 지역 사회에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물건을 수입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아까 보따리로 갖고 왔던 물건들 있잖아. 네. 그 물건들까지 사모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녹두 600%, 콩나물 487%, 생강 370%, 마늘 360%, 그다음에 일반적인 콩 같은 거 480%,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수입을 했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건고추나 건고추, 참깨 이런 것들도 이런 중간 도매상들, 이 보따리 해온 사람들 거를 땡겨갖고 이것들을 전부 다 수입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걸 어디다 팔아먹었냐? 농심에다 다 팔아먹었어. 농심. 네, 그 당시에 농심의 고문이 김기춘이었어요. 아, 또 그렇게 연결이 되네. 그래서 농심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가공을 여기서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원물을 받아서 농심이 자기네들 라면 만들고 식자재 만드는 재료를 썼을 거야. 얼마나 싸게 샀겠냐고. 그리고 이 안에서 만들어진 마진이 어느 정도였겠냐고. 이게 콩 하나에서만 1년에 1,000억씩 남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면세 받아갖고 수입했다고 하는 컨테이너 물량 안에서만 남는 수익입니다. 근데 열린공감 TV는 그거밖에 취재를 못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따이공 같은 형태로 들어와 있던 농수산물 여기로 다 들어갔다니까? 얘네들은 고추를 직접적으로 수입하지 않았는데도 어마어마한 다대기들을 만들어갖고 납품을 했어요. 재료가 없이 물건을 가공해서 납품했다고 실적으로 보면. 왜? 고추는 원가가 원래 비쌌거든. 그러니까 고추 같은 것들은 말하자면 정식으로 컨테이너로도 수입을 안 한 거야. 그냥 싸구려 고추들을 따이공으로 해갖고 받아다가 그걸로 가지고 했었고, 심지어는 마른 다대기들을 갖다가 이걸 다시 말려가지고 이게 젖은 다대기를 수입해갖고 말려서 고춧가루를 만들어갖고 적발된 회사도 이 회사 저 회사 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야, 그것뿐만이 아니야. 이 천하무역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 갖고는 이렇게 가공하겠다고 수입한 생강이 있잖아요. 이거를 원종자용으로 팔았어요. 생강 같은 경우에는 씨가 없기 때문에 어미 생강을 눈 있는 데를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잖아. 이걸 쪼개서 잘라가지고요. 다시 심으면 이게 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생강이 마진이 굉장히 이게 비싼 작물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싼 그 수입품이야. 그리고 그 자체로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관세율이 높은 건데 이 생강을 수입을 해다가 가공한다 그래놓고 종자용으로 재판매를 했다고. 물론 천하무역이 자기네들이 일정 부분 수입을 한다라고 허가를 내놓고 소량은 수입을 했지만 실제 얘네들이 농가에 풀어들인 양을 다시 역으로 계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탈세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저쪽에 더럽게 천하 이런 거 좋아해. 그래서 이 선라이즈라는 회사는 평택 자유무역지구 안에서의 제왕이었어. 그러니까 대충 우리는 보면 알잖아. 이거 한 달에 왔다 갔다 한 배나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것들은 수천억 벌겠다, 저거는. 떼돈을 벌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놀라운 건 세관원 출신들이 그 회사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럼 계속 봐주는 거지.
그래서 걸릴 일이 없네. 일단 이러한 허가가 나오는 건 이명박이 내줬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박근혜가 2012년부터 지원했습니다. 이 회사가 2010년에 설립을 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입주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특혜를 줬던 게 남경필 경기도지사예요. 그러니까 2010년에 이 회사가 설립됐을 때 박근혜가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 대구 달성구 의원으로 기억재정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중국하고 이런 그 농수산물에 관련된 법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이 무역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었던 사람이 박근혜예요. 그리고 그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이걸 뭐라 그러나 수행했던 사람, 관세청에서 이걸 수행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관세청의 심사정책국장으로 있었던 천홍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관세청 차장을 거쳐서 관세청장으로 올라가거든요. 2010년도에 관세청장으로 올라갔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국정농단 청문회를 할 때 녹취록이 하나 나와요. 그 당시에 최순실이가 민간인이 관세청장 되기 쉽지 않아요. 열심히 하세요. 맞아. 그랬을 때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아. 그래서 아니 그 당시는 어떤 식으로 뉴스가 났냐면 와 관세청 인사까지 최순실이 관여를 했다라는 식으로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했던 이유가 있었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면 농심하고 이제 삼각거래 관계야. 관세청과 농심과 선라이즈가 삼각거래 관계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캐치프레이드가 일장기나 우길기를 닮았어.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그건 또? 아니 지네 회사 로고가 그때 묘하게 흰 바탕에 빨간 태양 모양 동그라미로 바뀌어요. 농심 조금 찌그러지긴 했고 얘네들은 약간 우길기 비슷하게 좀 방사선으로 바뀌긴 했지만 얘네들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친일파라는 거지 결국 따져놓고 보면. 아무튼 그래서 이 선라이즈라는 회사가 벌어들였을 자금은 모르긴 하지만 조단위였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럼 그 돈 다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돈에 대한 비자금을 최순실이가 잡아먹었다라고. 그래서 그 돈이 독일에 가 있는 거야? 아니지. 그럼 국내 어디 숨어 있을 가능성이. 어디에? 농심에. 농심을 비롯한 선라이즈 주변 자회사에 심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털어야 되겠네. 근데 이제 이거를 담당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안 때문에 이제 최순실 관련돼서 모든 게 탈탈 털릴 때잖아요. 이때 최은순 씨,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가 김건희의 고모부죠. 김건희의 고모부인 최은순의 뭐가 됩니까? 오빠? 최은순의 남동생? 그러니까 고모부니까. 네. 시삼춘?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고모부냐고. 김건희의 고모부. 고모부면은. 그러니까 최은순의 이거 남편의 동생이나 그러니까 시댁 쪽 시댁 사람인 거야.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당시에 국정농단 사태를 하고 있을 때 당시에 이거를 연관돼 있던 회사에 있는 제보자를 만나가지고 내 조카 사위가 윤석열 검사다. 그 당시 이 관련돼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을 테니까. 네. 윤석열 검사한테 증거 자료를 주면 내가 이 조사를 해갖고 너를 빼주마 라고 해갖고 이 선라이즈에 관련된 주요 장부와 거래 내역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은순의 친인척에게 그
선라이즈의 비리 정보를 다 던져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문자 같은 것들이 주고받은 거 보면 뭐 팩스를 보낸다고 했는데 도착을 안 했다. 이런 거부터 무슨 서류가 몇 시에 보내졌다. 뭐 이런 문자 서류들이 나와요. 제보를 했던 서류들이 있어. 문자 메시지에. 그리고 지금의 최은순 전화번호하고 같은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수사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이거 제보했던 사람이 나중에 탈세로 해갖고 세금 체납을 해갖고 회사를 뺏기고 파산을 당하고 구속을 당해버려요. 그럼 이 정보를 3년 동안 뽑아낸 이 정보를 가지고 최은순과 윤석열은 뭘 했냐는 거지. 이 회사를 먹어버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걸 빌미로 해서 실제 소유주였던 또는 김기춘이나 농심을 협박을 해가지고 이 선라이즈라는 회사를 먹어버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다는 거야. 그 의혹의 증거가 뭐냐? 갑자기 이 회사는 이제 박근혜 이명박 때 설립이 돼서 박근혜 홀로 그러니까 이명박 때 설립된 건 박근혜가 국회에서 이제 역할을 했던 거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 확장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아예 법을 바꿔가지고 진입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돈을 버는데 표면적으로 수입해갖고 오는 외국에서 면세받아서 오는 컨테이너 규모를 훨씬 초월하는 규모의 사업을 벌여갖고 비자금을 축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현금 거래이기 때문에 추적도 안 돼. 그러니까 열린 공감이 추산하고 있는 연간 1,000억, 뭐 4,000억, 6,000억 택도 없는 소리야. 최소 그 10배, 20배 이상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벌었을 거야. 그래서 벌어들인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를 사실상 최은순이 먹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은순이 그동안 해먹었던 사기로 헤쳐먹었던 뭐 수백억 정도는 껌값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평택을 비롯한 국세청 전반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을 다 조사를 합니다. 윤석열이. 그래서 막 직원 계좌에서 70억 원씩 막 비자금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연관돼서 전부 다 조사를 받는데 한 명도 구속을 안 당해요. 뭐 괜찮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요거 탈탈 털면 되니까. 심지어 이 모든 역할을 담당했을 관세청장 자체도 조사를 안 합니다. 아까 천홍우. 그러니까 천홍우 이름이 어려워. 천홍우까지도 조사를 안 한국 사람 받습니다. 맞아, 근데? 네. 그래서 이 수조 원대 비자금을 수사한다면서 이쪽에 대해서는 하나도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2016년도 이후로 이 회사가 최은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제 업무 보고들이 최은순에게 직접 올라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을 주가 조작이 한참 일어나고 있던 2016년대 전후를 통해 가지고 선라이즈가 불법으로 빌려서 평택항에 가지고 있었던 부지에다가 도이치모터스가 독일에서 수입한 새 차들, BMW 새 차들을 야적장으로 쓰면서 차들을 거기에 깔아놨었다는 거죠. 제가 자동차 전문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업계에서는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이 회사의 정체를 모르겠다. 이 사람이 출신 성분이 썩 양호하지 않은데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데 그 돈의 출처를 다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연결고리인 거죠. 도이치모터 회장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 아닌데. 그냥 말 그대로 간판이었고 도이치모터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도이치에서 모터 자동차를 사오는 거잖아. 그 자동차를 사온 돈이 바로 여기서 나왔겠네. 선라이즈에서 나왔고 그걸로 세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부지에다가 새 차를 냅도 안 뜯고 그대로 일종의 담보처럼 또는 자기 자산처럼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 얘기를 우리 자동차 전문 기자들한테 내가 해줘야 되겠네, 가서. 그렇지. 그래서 그 당시에 수입했던 돈들이 선라이즈의 비자금이었고 이거를 도이치모터스를 통해 가지고 합법적인 자동차 수입 자금으로 해갖고 세탁을 시킨 다음에 그 실제적인 회사를 최은순이 경영했을 가능성이 더 높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증거를 연결해 놓고 보면 최은순이 윤석열하고 벌린 사업 단위가 이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몇백억대 단위는 아이, 껌이야, 껌. 그건 진짜 씹다가 버려도 되는 돈이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술 마시면서 선거 와우. 운동을 하면서 스폰서 없이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으면서 와. 김건희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 와우. 전직 국세청장이 불법 재단을 설립해가면서 돈 관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야. 다 이 선라이즈하고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도 한 해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낸다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 추정은 정말 추정이네. 최소화시킨 추정이에요. 물론 전성기는 아니죠.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이만큼은 못 벌었겠지만 2012년도부터 16년 그리고 또 한 2020년도까지 이 회사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쉽게 말하면 그 후로 막 양평에 땅도 사고 네. 전국에 땅도 사고 택지 사업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이혼 안 해주겠는데? 이혼 안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그 재산 규모를 알고 있으면 포기를 하겠어요? 절대 포기 안 하죠. 장모가 무슨 20억이나 떼먹는 짜잘짜잘한 요양병원이나 해먹는 수준의 그릇이 아니야. 선라이즈의 실제 주인이면. 그래서 20억 가지고 그 난리를 치니까 윤석열이 콧방귀를 꼈구나. 이 멍청한 것들이 지금 20억 가지고 니들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야. 결과적으로 이런 퍼즐을 맞춰줄 수 있으려고 하면 이 선라이즈라는 회사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네. 실질적인 수익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박근혜와 그다음에 박근혜는 어차피 이제 몰라. 최순실의 꼭두각시였으니까. 그 상황 하에서의 화려한 6년이 있었고 이제 그 시기가 2010년도부터 2016년 엄청난 돈을 했을 거예요. 이 돈이 국정농단 시비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드러났다는 거죠. 야, 김건희가 나 영부인 될 거고 나 청와대 들어가면 오빠 초대해서 점심 대접할게요 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었네. 돈을 수천억 수조 원을 가지고 이거 나 표 다 사놨어 이 자신감이었네. 결국 내가 보기에 윤석열이 해준 처가를 위해서 가장 해준 큰 사업은 선라이즈를 최은순한테 떠는 그러네. 그러니 김건희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거야. 야, 웃기지만 우리 돈 겁나 많고 그 돈으로 표 다 사놨어. 작업 다 해놨어. 니들이 아무리 그런 일 해봤자 오빠 저 청와대 가요. 그러면 이 정도 버렸으면 무슨 요양병원 사와서 20억 따먹고 막 세금 2억 몇억 안 내려고 막 양평 군수 조지고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있는 것들이 더 독한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거야? 지독해요 아주 그냥. 아주 밥도 지 돈으로 안 사 먹었을 거야 이런 것들. 맞아. 그래서 아무튼 선라이즈는 특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선라이즈와 관련해서 관세청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탈탈 제대로 털어야 된 됩니다.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농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천하무역의 자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일부 수입 농산물들을 국내 시중에 유통시킨 저기가 있어. 이게 우리 유행 식습관까지 바꿔놨어요.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체인점이 빈대떡 체인점이었습니다. 녹두가 중국산 녹두가 어마어마하게 풀렸거든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콩이라든지 왜냐하면 이 중국산 콩 때문에 미국 콩이 수입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수입했었던 게 얘네들이에요. 근데 겉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콩이나 녹두 같이 단가가 싼 것들은 컨테이너로 수입을 하고 고추나 깨나
이런 비싼 제품들, 생강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평택 세관을 통해 가지고 따이공으로 물건을 끌어들여 갖고 그것들을 시중에 다시 재유통하는 과정에서 음성적인 수익을 엄청나게 냈다는 거지. 야.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도이치모터스도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는 도이치모터스의 진짜 쩐주가 누구냐? 단순하게 주가 조작 1억 원 하려고 김건희가 들어간 게 아니었다. 실제적인 그러네. 주인이었고 주가 조작의 주범은 최은순이었다라는 부분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보면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증권회사에 있는 간부들이 탈법인 줄 알면서도 주가 조작에 참여한 정황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재명 대통령 탄생시켜가지고 선라이즈 특검까지 쫙 가서 탈탈 다 털어가지고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세관원들까지 다 철컹철컹 하는 장면을 저희가 반드시 만들어내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이 2015년도 돌아가셨는데 그 직전까지도 이 사업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 업계에 있는, 왜냐면 우리처럼 따이공을 했었거나 그 당시에 중국 무역 관련된 했던 사람은 선라이스는 너무 유명한 회사야. 특검 되면은 저기 참고인 조사 한번 가시죠. 그 뭔가 또 죄지어서 가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저기 검사들 도와주러 가라는 아니, 뭐 얘기야. 특별수사관 같은 걸로 하신다고 하면 네. 제가 포인트는 몇 군데 짚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 안중에 있는 그 당시 그 도매상들이 꽤 있거든요. 평택 안중 쪽에 물건들 걷어들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선라이스에서 돈 받아갖고 물건들 걷어들였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순실은 이제 나 나갈 때 됐나 하고 눈치 보고 있다가 씨, 또 새로운 게 또 터졌어요. 나왔네. 못 나가겠네 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예. 자, 자, 근데 난 너무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기도 하다. 기레기 새끼들이 이런 거 감춰놓고 안 들추면 우리 국민이 모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혼자 언론과 맞서 싸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기레기 애들이 다 마파요. 이런 거 우리 국민들 알까봐 쉬쉬거려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자, 너무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네. 기회에 농심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제대로 텁시다. 농심을 털면 또 자연스럽게 롯데가 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심과 롯데는 또 거의 한 몸이라. 우리나라의 대표적 친일 기업들을 털어볼 수 있는. 네. 김기춘이 왜 고문으로 갔겠어? 그러니까 있는 거지. 반민특위의 억울한 해체. 그 진짜 몇십 년 후에 이제서야 제대로 된 친일 매국 청산들을 하겠다. 결국 이게 일본 자금이 윤석열을 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이씨. 국내 자금이 윤석열의 비자금 줄인 게 곧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